을 한번 바꿔서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전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2020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문제고 2019년에 시행이 된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과학 지문, 지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인데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3번인 문제였어요. 3번 보면 개체성의 조건을 먼저 제시한 후에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 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옆에 왼쪽 화면 보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초록색으로. 조건은 무엇일까 하면서 조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생 발생설을 이렇게 중심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는데 어떻게 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의 기관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의 공생 관계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이론을 이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38번을 볼게요. 3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참 헷갈려서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뭐 쌤도 생물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문을 토대로는 그려봤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지문 토대로는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쌤이 이제 보여주는 왼쪽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에서 한번 찾아서 그려봤는데 먼저 세포 질이 있고 여기 있죠? 네.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였죠, 이렇게. 점선이 막입니다. 그 중에 세포 소기관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 미토콘드리아 보이죠? 여기 안에 미토콘드리아만의 우리 인간의 DNA와 다른 그 미토콘드리아만의 DNA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 막은 또 옆에서 봤을 때 저기 수송 단백질 포린과 카디오리핀이라는 우리 일반적인 세포 소기관의 막과 다른 독특한 수송 단백질이 있고 또 리보솜이라는 것도 좀 다르다. 뭐 박테리아와 유사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대로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왜 그림을 그리냐, 뭐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전략.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략이라고 해서 이 도식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도식화.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글 읽고. 오히려 이게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토대로 문제를 풀면 오히려 더 맞출 확률이 쉬워지고 맞출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그림 그리는 게 은근히 잘 먹힐 때가 많습니다. 문제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전략을 한번 잘 써보세요. 문제 풀면서. 이게 되게 은근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쌤이 여기 한번 파란색 글씨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쌤이 가로친 부분 있죠? 왼쪽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단백질은 이 세포핵에서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이 세포핵에서 여기 DNA에서 합성돼서 어디로 가야겠어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세포의 핵의 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바꿔야지. 막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야 이 대사 과정에 필요한 미토콘드리아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니까 요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지. 그죠? 반대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렸던 이 그림만 그려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뭡니까? 네, 기억 찾아볼게요. 자,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근데 왜 인정받지 못했냐면 여기 써있죠, 이렇게.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아, 미토콘드리아에는 세포핵의 DNA와 다른 DNA가 있구나. DNA 유전 물질이 다른 게 있구나. 우리 나만의 무종 물질에서 다른 유전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 다른 생물체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죠.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독립된 생명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부터 그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이 가설을 받아들이게 된 거겠죠.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 40번 문제 봅시다. 40번.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딱 보니까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거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여기 우리 지문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세포 소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부터 유래됐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 지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봤어요. 보세요. 기억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만 옳은 거. 기억 보세요.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테리아는 이분 여기 보세요. 옆에 왼쪽 보면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박테리아는 이분 분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거가 될 수 있지. 박테리아로부터 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왜냐면 박테리아는 이분 분열만 하는데 이 세포 소기관은 이분 분열만 하니까 이거 박테리아랑 똑같은 특성이 있네 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기억 맞고요. 니은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죠. 이거는. 뭐가 있어야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박테리아의 리보솜이 있어야 이게 박테리아의 리보솜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야 박테리아에서 왔구나 판단할 수 있지.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하겠어요. 그죠? 틀렸죠? 니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써놨어요.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것만으로 박테리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송 단백질은 진핵 세포막에도 있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지문 보세요. 이 부분 봐봐, 이 부분. 진핵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이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키디오리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핵 세포막에도 수송 단백질이 있고 박테리아 세포막에도 수송 단백질이 있는데 진핵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수송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수송 단백질이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과 유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세포막이라고
유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그냥 수송 단백질이 있다. 요것만 있잖아요. 요것만. 그치? 그냥 단백질이 있다. 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그래야 이게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박테리아에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박테리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있다고 하면은 그죠? 안 되죠. 왜냐하면 진핵세포막에도 수송 단백질이 있고 박테리아에도 세포막에도 수송 단백질이 있으니까. 근데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디귿이 틀렸고요. 리을 보세요.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키디오리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키디오리핀은 다 박테리아 세포막에 있는 그 구성 물질이니까 이것도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40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문제의 41번 문제. 좀 어려웠죠. 자, 보세요. 보거를 예시로 들었어. 보거에 신경독소, 이게 보거의 독이 있잖아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가 있는데 이거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생산을 해요. 특이하지? 보거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딱 보니까 뭡니까? 그죠? 공생관계. 근데 하나의 개체 아니야. 하나의 개체는 아니지. 그냥 서식처만 제공할 뿐이야. 개체가 같진 않아. 왜냐하면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독이죠. 독을 갖게 되었다. 만약 보거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보거는 독소가 없어지지만 생존에는 지장 없어. 그러니까 각각의 개체라는 거지. 이 미생물이 죽어도 보거는 상관없어. 근데 있으면 좋지. 왜냐면 독을 만들어 주니까. 대신 내가 살 수 있게 서식처를 마련해주고 내 몸속에서 살게 해주고 독을 만드는 거 내가 쓰고 대신에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거잖아. 그죠? 근데 네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 내 생명에 지장은 없어. 내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각각의 개체예요. 이런 걸 보고 공생관계라고 우리가 지문에 나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조금만 줄이자. 네. 두 번째,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했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굉장히 흥미롭다. 되게 그죠? 그러니까 병원성이라는 게 병원균이죠. 병을 옮기는 균. 병을 옮기는 균이 있는 박테리아에게 감염을 시켜봤대 한번. 아메바들한테, 여러 아메바한테. 근데 거의 다 죽었는데 몇 개가 살았네. 그래서 산 아메바가 박테리아랑 같이 살아. 박테리아가 그 아메바에서 스스로 이 병원성 박테리아 얘지. 얘가 여기 아메바 세포질에서 스스로 복제하면서 증식할 수 있었대요. 세포질에서. 더 이상 병원성을 병도 막 일으키지 않고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넣으니까 같이 죽었대. 이건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좀 우리 공생관계 옆에 네.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해서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한 생각은 아니죠. 하나의 개체일까? 아직 좀 실험이 더 필요하죠. 왜냐면 보세요. 우리 지문 봐봐. 외부 존재가 개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이게 중요하잖아. 하나의 개체일까? 그러니까 뭔가 불분명해. 그죠?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뭐 박테리아가 죽어서 아메바가 죽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직 좀 애매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보세요.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물론 세포질에서 막 스스로 복제하면서 같이 살다가 박테리아가 죽으니까 아메바도 죽긴 했지만 세포 소기관으로서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박테리아가 여기서 병원균이 있었던 박테리아가 세포질에서 같이 살면서 막 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포 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지. 뭔가 근거가 불충분하죠. 좀 불충분하지. 이 우리 지문 가지고는 근거가 불충분하잖아. 근거 불충분. 그지?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어떻게 뭐 박테리아가 뭐 미토콘드리아가 됐다. 그죠?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속에서 살면서 세포 소기관이 된 거는 정말 몇 천만 년 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뀌면서 진화해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포 소기관이 되기는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죠. 그죠? 어쨌든 1번이 틀렸고요. 2번 보세요. 보거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보거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여기 가정이 있죠. 보거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하나의 개체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너무 강해지면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왼쪽 화면 써 있죠?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그지? 3번 보세요. 보거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거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증식하는 거예요. 보거 세포 따로 증식하고 독소 생산한 미생물 따로 증식하는. 왜냐면 이게 각각의 개체니까. 그치? 각각의 개체니까. 맞죠? 4번 보세요.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우리가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만약에 잃었다면 하나의 개체라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미토콘드리아니까 아마 짧아졌겠죠. 그래서 뭐 저기 왜냐면 우리 지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 여기 있죠. 미토콘드리아에 이 37개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길이가 짧다 해가지고 뭐 저기 세포획의 DNA로부터 합성이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DNA 길이가 짧아졌다. 미토콘드리아가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개체가 되면서 이렇게 변했다는 내용이 우리 지문에 나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4번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 맞아요. 5번 보세요.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보거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에 있고 맞습니다. 5번 맞습니다. 우리 네 여기 네 우리 지문에 여기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뭔 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 써있죠? 그래서 모두 공생관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2번 보면 정답이 D인데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발견되면서 하면 좋겠죠. 발견되면서. 그죠? 조명대명사는 아니고요. 발견되면서가 맞겠죠. 정답이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해요. 바꿔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웠던 이번 2020 수능 대비 6월 평가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던 과학 지문 풀어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열심히 연습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모두 영상 듣느라 수고했습니다.